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5월 13일 자,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경마에 있어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 여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마 팬들이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어요. 눈높이가 높아졌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배팅 기술도 많이 향상이 되게 되는데, 눈높이는 많이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배팅 기술은 거의 그거에 부합되지가 못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전문가가 저렇게 많은데 야, 어떤 놈이든 잘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그 잘하는 놈을 쫓아다니면서 맨날 이길 수 있는 놈을 예상을 드리면 되지. 그게 제가 보기에 경마를 마치는 것만큼 더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 로또야. 그 어느 전문가가 잘 맞힐 수 있을지, 그거를 맞히는 거하고 경마를 고배당을 맞히는 거하고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거에 더 어렵냐? 저는 그러면 어떤 전문가가 잘 맞히는 걸 선정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로또예요. 그것도 기술이야. 제가 보기에 그거 잘하면은 경마 이길 수 있어.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3일 경마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적게는 뭐 1년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 많게는 10년, 15년,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경마를 하신지. 저보다 훨씬 고차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3일 경마를 하는데 3일 내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되는 얘기거든. 그것도 로또예요. 물론 미직지근하게 가면서 지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고 미직지근하게 가면서 일요일날 대박을 터뜨려서 이기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야.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를 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겨야만 제가 좋은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배팅은 본인이 하는 거야.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면 여러분들 돈 잃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기면은 제가 저한테 뽀치 주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들 돈이거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경마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이겼다 치자고요. 그럼 작고를 잠가야지. 본인이 무슨 경마신이야? 아니잖아. 그러면 이미 번전은 놔두고 그것만 갖고 와서 금토일을 반을 나눠가지고 이긴 작업을 반을 나눠서 오늘은 요만큼만 토요일날 하고 내일은 일요일날 요만큼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익었어. 그러면 그래도 번전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금토일날 이긴 걸 갖고서 일요일날 다 졌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런 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 내 속으로 그랬어요. 한심하다. 하지 마라, 경마. 아니, 애기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런 관리도 하나 못하면서 무슨 경마를 하나. 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물론 제가 잘못해서 된 거지만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 돈이라니까. 제가 3일 내내 이겨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다 뻥이야.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전문가들보다 1년 내내 통계로 따져서 환수로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라고 데리고 와요. 왜? 이길 수가 없다니까, 저를. 왜? 중고배당을 노리니까. 일주일에 한두 건 이상, 많게는 세네 건 이상 고배당을 맞히는데 저는 어떻게 이겨요? 환수로.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거는 왜? 저는 저의 예상 자체가 중고배당 예상이야. 물론
조배당 예산도 많이 맞히지. 워낙에 안 터지니까 맞춰야 사니까 맞히긴 맞히지. 하지만 저는 중고배당 예상이기 때문에 환수에서는 아니 59.5배를 단통으로 맞추면은 그것만 해도 10,000%인데 10,000%를 대끼리 맞춰가지고 10,000%를 어떻게 해요? 100, 뭐 끼켜봐야 300, 400% 해가지고 10,000%를 언제 만들어? 그 친구들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200배를 단통으로 맞추고 100배를 단통으로 맞추는데 저는 어떻게 이깁니까? 한 달 내내 함수를 해도 제 경주 한 수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 경주도 못 맞춰도 한 달 내내 그거 하나 100배짜리든 200배짜리든 단통으로 맞추면 걔네들이 이겨.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주에 또 딱 찍어가지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못 사잖아. 못 사시잖아. 실력이 없어서 못 사시잖아. 느낌이 없어서 못 사시잖아. 여기서 나올 줄 몰랐다고. 다 핑계라니까. 이런 것도 핑계고 다른 것도 핑계야. 여러분들은 맨날 핑계만 된다고. 그러고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고 감탄만 욕하고 있어. 욕하면 제가 돈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관리하실 줄 아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 제가 한 분은 전화가 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경마 통장을 하나 만드시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맨날 해봐야 오링입니다. 2만원짜리 문자 신청해가지고 3일 내내 이긴다? 그거 못 이겨요, 저. 이기면 제가 여기서 예상하고 이렇게 뻐꾸기 날리고 있지도 않아요. 저도 배팅해버리지. 빌딩 사고, 저도 그렇게, 맨날 여행 다니고 외국으로 그렇게 다니지. 그렇게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핵심은 배팅의 기술과 더불어 자본 관리를 할 수 있는 요령을 키우려는 말씀입니다. 이기면 이긴 거에 대해서 내가 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팅을 해야지 그렇게 무절제하게 그렇게 경마 배팅을 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도 없고 그런 예상을 갖고 그런 사고를 갖고 누구랑 붙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고 다른 분한테 가도 좋아요. 가보시라고. 저 가라고 하려고 해. 한번 가봐야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돼.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겼다고 그러는 예상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겼나 진짜. 내 주머니에 돈이 남으면 이긴 거야. 그리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진 거고. 간단한 이치예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토요일날 개착했죠. 크라우스 5번 크라우스 첫 번째 승부처에서 5번 크라우스에 8번 미라클밸리 복승 51.4배 첫 번째 승부처에 세 방으로 맞춰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제주교차 2경주에서 명성주자를 자르고 2번 신기루에 8번 대복산 8번 2번 단통으로 39.9배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같으면 처음에 방어니까 5만원을 샀다 쳐. 5만원을 샀으면 첫 번째 승부처니까 그럼 250이야. 저 같으면은 다음 경주에 여기 50은 두들겨 막아버려. 제주교차 2경주에다. 그러면 40배예요. 50만원은 오면 2천이야. 왜? 내가 250을 땄기 때문에 50만원을 때릴 수가 있는 거야. 거기다. 감이 오면 때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5점장이라서 후반부에 기다리고 있어서 10,000원밖에 승부처인데 못 샀고 그 다음 경주는 또 이게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또 10,000원밖에 못 샀다. 근데 후반부에 메인 승부처에다 다 때려박았더니 전부 잃었다. 아휴 참 진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아휴 참 힘들겠다. 그래도 딱 한마디 하지. 아 그래? 강탄 그럼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속으로 아유 너도 참 힘들겠다. 그렇게 살면 참 힘들겠어. 그런 얘기 안 나오나? 100% 나오지. 힘들어. 내가 봐도. 일요일날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못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자가 날라왔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경고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 다음 주도 하는데, 무슨 이번 주에 무슨 6.25, 다음 주에 6.25 터져? 뭐 북한군이 쳐들어와? 아, 무슨 이번 주에 4.3 결단을 낸다고 그딴 식으로 경고를 해요. 내일이 없어. 내일은 없다. 이번 주에 그냥 다 때려맞고 죽는 거다. 그래봐야 돈 쓸 데도 없어, 그 다음 주에.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돈 쓸 데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막 아웅다웅 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래? 절제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안 되는 거라니까. 왜 우리 여러분들이 노름꾼이에요? 아니잖아. 경마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다른 노름꾼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못 이겨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미나게 즐기려면 지지는 말고 즐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달 내내 죽일 수도 있어. 그럼 언젠가 한 방으로 복구를 하는 게 경마잖아. 그게 매력이잖아. 아, 네, 이런 얘기 맨날 해봐. 속이에 격일기라는 거 알고 맨날 또 대끼리만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경마 제일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제발 저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어. 아,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한심해서 난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 아유, 그렇게 잘하면 왜 전경주를 다 마치지? 아이, 뭐 못하겠어. 인생살이 그렇게 오래 살아놓고 그렇게 인생이 쉽냐고. 경마가 그렇게 쉬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환영하지도 않고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절대 경마를 따지 못합니다. 뭔가 어려운 줄 알고 내 돈 귀한 줄도 알고 경마가 어렵다는 걸 알아야지. 그러고 접근을 해야지. 나라랑 싸우고 옆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하고 싸워서 자기가 자기 대가리로 이길 수 있냐고. 저도 못 이겨요. 그러기 때문에 경마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재미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피똥 싸워서 분석해가지고 안 들어오면 욕하지. 지금 이 나이에도 말 안 들어오면 욕해. 그럼 옆에서 후배 전문가가 그래. 왜 욕하냐고. 그거는 모르는 소리지. 그걸 욕한다고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친구가 맨날 욕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밤새워서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기수가 말 잘못하죠. 막 얼마나 욕이 나오는지. 그거 승질 나는 거거든요. 그런 공부를 안 해본 놈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매사에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 팬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조금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뭐 마이너 경마 통장도 만드시고 체계적인 배팅 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경마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경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산 경마 자체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뭐가 있죠? 코리아 오크스베가 있나? 그 대상 경주 때문에 이제 서울에 부산 기수들이 이번에 올라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들 기수들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이 부산에는 지금 현재 그 유연명이밖에 잘 타는 기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나머지 기수들은 코리안 더비가 있죠. 참 코리안 더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수들은 거의 올라가는 7기수들 올라가 있는 실정이고 송병윤이하고 현명이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판때기는 송병윤이하고 현명이 판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경환이는 뭐 이제 사이즈가 좀 덜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경환이가 여기서 그래도 썩어도 중치는 됐잖아. 근데 부산 가면 지보다 나이 어린 애들도 있고 그럴 텐데 거기 가서 뭐해? 바닥에서 기는 거야. 왜? 환경이 그런 환경이니까 자기 혼자 용백은 안 뜨고 경환이가 덩치가 좋아요. 싸움으로 누가 밀릴 놈이 아니야. 그런데도 거기 가서 딱 가오다시 잡고 못하잖아. 왜 그런지. 군대 가면 힘 좋다고 지가 대장할 수 있냐고. 안 되는 거거든. 환경에 휩쓸리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이하고 이번 주는 송병윤 판때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강타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 오늘 이번 주는 그런 판때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지만 다적중으로 가야 될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 이하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성도가 떨어지는 또 경주 자체를 많이 치르지 않은 조금 완성도 떨어지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아주 빠른 선행마도 안 보이죠. 아주 빠른 선행마도 안 보여요. 그나마도 8과 한건마루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선행을 간다고 해서 끝까지 버팅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8과 한건마루가 선행을 가면 끝까지 버팅길 수가 있느냐.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못 가서 아쉬운 면을 보여줬는데 선행을 갔을 때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 마필이라고 보면 되는데, 항상 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필들 간의 일전, 지복마 편성, 부진마 편성, 우리가 어렸을 때 경마를 어떻게 배웠어요? 일단 앞장 뜨는 놈이 장땡이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8과 한건마루는 이 편성에선 일단 튀는 거니까 가져가야 돼.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여기서 튈 수 있는 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3번 미스 강자도 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8번 한건마루도 초반 강공을 때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튈 것인지 그 부분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 스카이위너는 편성상 대가리입니다. 4번 스카이위너는 이 편성에서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4번은 대가리다. 그리고 배당권 전력은 3번 미스강자나 8번 한건마루 중에서 덱을 나가는 놈이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이번 주는요, 부산경마보다, 부산경마 솔직히 밋밋해요. 배당 크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솔직하게요.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또 이렇게 밋밋하게 보였는데, 또 부산경마 같은 경우 뚜껑을 열어보면 인기마가 안 와서 또 배당이 빵빵 터지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초장에 밋밋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안 되는 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다는 그 백을 깔아놓은 거라고. 근데 사실은 밋밋해. 그러니까 제주경마가 오히려 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키를 잡고 있는 놈은 10번 인류어천이요. 이 마필이 이제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이제 모두 선행으로만 일수를 하면서, 자, 지금 현재 3연승을 했고 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선행을 못 가면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행마가 아닌데 마필 네이스 자체가 느리고 능력이 우수하다 보니까 느린 편성에서 선행을 갔을 뿐이지 10번 165천은 선행마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반 뚝심이 워낙에 우수하니까 선행으로 1구원의 뚝심이지만 선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뚝심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165천은 선행마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10번 165천은 말이 필요 없는 대가리예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을 찾아봐야죠. 그러면 선행형 마필이 세다면 얘가 부러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1번 한수이라든지 6번 비오톱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는 편성이니까 얘네들이 이 10번에 이길 수 있는 능력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만도 뭐 안 되는 말은 아니지만 능력상 2%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안 되고 10번 125천은 강하게 노려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9번 총력비상입니다. 총력비상의 배당 가능성 높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총력비상의 배당 가능성. 자, 다음 부산 이경주입니다. 자, 무적비카 김호수. 야, 진짜 난 김호수 얘기를 또 해야 되네. 난 진짜 김호수가 군대 갔다 와서 좀 탈 줄 알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대표적으로 병신이 된 게 2명이 있죠. 김호수와 양영남이. 만약에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김호수 기수하고 양영남 기수가 이 방송을 봤는데, 저런 이 영감탱이 같은 새끼가 여기 지가 뭔데 우리 보러 병신이라고 그래? 저 새끼 웃기는 새끼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맞지. 지 나이가 먹으면 뭐 욕하면 되나? 안 되지? 당연히 그렇지.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반성을 하라는 거야.
양영남이도 17조 마방에 있을 때 한계 질준이 이런 마필들 탈 때 잘 탔어요. 그래서 양영남이가 군대 갔다 오면 잘 타겠구나 이렇게 생각. 최시대보다 잘 탔다니까. 김원수 잘 탔어요. 정편에 있고 뭐 강영군인에 있을 때 잘 탔다고. 그런데 최시대는 지금 용이 돼가지고 1급 기수가 돼 있고 지네들은 군대 갔다 와서 최시대보다 훨씬 잘 탔다니까. 근데 지네들은 뭐가 돼 있어? 1년에 10승도 못하는 기수로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왕따가 돼가지고 둘 다 말이나 못하는 놈들이 그러면 말도 안 해. 대표적인 애들 있잖아. 뭐 양영남이, 김호수, 문중원이 이런 애들 말을 곧잘 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죽이는 놈이 있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창훈이도 서서히 그쪽으로 가네 이상하게. 그러니까 왕따라고 그러더라고. 왕따 짓을 하면은 빨리빨리 서울로 올라오든지 뭐 해결을 봐야지. 아니면 뭐 뚫고 나오든지 뭔지 해야지. 그걸 왜 그렇게 타고 앉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4번 무적비카는 데뷔 2번의 경주에서 선취인정보도 동반 상승하면서 또 특히나 지난번 경주 때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도 장기 휴양을 하고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니까 이번에 뭐 능력상 대가리라고 봅니다. 자 강하게 읽어주고 싶고 5번 올소 뷰티풀이 그나마도 배당권 전력인데 뭔가 2%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배당을 노린다면 저는 5번 올소 뷰티풀 요 정도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경주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오늘은 제주경마가 3개의 승부처를 선정을 했고요. 서울경마 4개만 가져갔어요. 부산경마 4개만 가져갔습니다. 자 제주경마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주교차 2경주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불안한 인기만으로 잘릴 수 있는 마필은 10번 백록요신입니다. 이번에 선행 못 갈 것 같아요. 왜 선행을 못 가냐. 4번 여골대항이란 마필이 안쪽에 뻗팅기고 있기 때문에 10번이 선행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선행을 못 가면 부러진다 안 부러진다? 부러질 수 있다야. 왜? 사실 1000m 거리 경험이 많다면 10번 백록요신이 선입적의 능력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1000m에 첫 도전을 해가지고 선행을 가서 일구 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직접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선행을 못 가서 안 되는 이유도 첫 번째는 있겠지만 두 번째는 직접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번 백록요신은 자르고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경주 때 완전 뚜껑 열렸던 마필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8번 누키라는 마필인데, 야 제가 좀 싫어하는 기수가 탔네요. 문성호 기수가 탔는데, 그러니까 제주도는 문성호가 이제 거의 67승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근간에는 거의 1승도 못합니다. 뭐 자체 경마에서는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지만 장우성이하고 문성호는 교차 경마에서는 거의 밥대가리니까 뭐 근간에 이렇게 보세요. 문성호가 여기 한 번 또 왔네. 기적바람 하나 갖고 왔네. 그거 왜 뭐 오는 거 봤냐고 이렇게 쭉 책을 보세요. 문성호가 언제 온 게 있나. 여기 한 번 또 왔네. 루키 타고. 지난번에 옛날에 한 번 루키 타고 한 번 왔네. 이 정도라고. 그래서 이 8번 루키라는 마필은 편성상 대가리니까 이번엔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첫 번째 승부처의 노림수는 8번 루키다. 놓고 때리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대가리 팔릴 때니까요. 오늘 10번을 말씀을 드렸죠. 자르라고. 자, 부산 이제 3경주로 갑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 아무래도 이제 선추위평, 특히나 추위평 마필의 득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9번 익산대항입니다. 워낙에 느린 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거의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각산, 동방싹 이렇게 할 때 바로 이 9번 익산대왕은 취임료가 나는 발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9번 익산대왕과 3번 대지해망의 취임력이 왔다라. 와뚜와리와리 9번 3번 다토. 왜? 느린 편성이니까. 자, 제주교차 3경주로 갑니다. 요 경주도 승부처럼 하고 싶은 경주인데 그냥 별로 배당이 없을 것 같아서 참아봤어요. 12번 창세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창색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제주경마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제주경마는 적중에 대한 공식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가 내야지 입상을 하더라고. 근데 지금 6번 삼다법배하고 12번 창세기가 독구다이 승부거든, 얘네들이. 그러니까 독구다이 승부들이 항상 능력만 해도 제주경마 불안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승부를 한다고 해더라도 파트너 자체가 그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능력이면 독구다이 인기마들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2번 이 창생이나 6번 삼다법배가 팔리는 경주인데 얘네들이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승부처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12번 창생이 같은 경우는 능력상으로 뭐 천하의 대가리지. 천하의 대가리. 천하의 대가리니까 당연히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게 맞는데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승부처를 하기가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배당만은 8번 한금의 신이란 마필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번에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경주력에 핑퐁을 치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핑퐁 조정 하강을 보였고 아직까지도 체구 능력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편 상당 체구 능력만 보여준다면 2변의 능력 갖고 있다. 계속적으로 그 체구의 능력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번 한금의 신은 센 말이에요. 2편성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4경주입니다. 나는 걸출한 충마의 후착찾기 양상의 경주. 3번 최강드림입니다. 안정된 추임력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는 이제 지난번 경주 때는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늘어난 1200거리에서도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최강드림은 계속적으로 성장세의 마필이고 마필 자체가 뻗어오는 모양새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3번 최강드림 뭐다? 강대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강대가리. 여기서 지난번에 이제 소나타존이라는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얘도 이번에 가능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 테일인데도 말은 세거든요. 센데 얘가 이제 내측 기대임이 심하죠. 기대지만 않으면 뭐 그냥 3번 4번 단통인데 기대는 것 때문에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번 소나타 정도 이번엔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회차 4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빠. 제가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원당봉하고 항제대부하고 입상을 하는 걸 보고 야 깬다 깨. 야 어째 이런 말들이 들어올 수가 있지? 야 얘네들 뭐한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항제대부가 이번에도 선행 갑니다. 이번에도 선행 가는데 이번에 또 들어온다고? 저는 지난번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지만 이번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1번 항제대부와 12번 원당봉은 자르고 시작합니다. 얘네들은 안 돼요 이번에. 얘네들이 들어오면 제가 또 못 맞히는 거야. 그러면 경마라는 게 항상 얘기를 하잖아. 생각지도 못하는 마필들이 들어오는 게 경마라고. 김용섭이는 요즘은 그냥 완전히 뭐라 그럴까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두세 번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몸만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고참들이 있고 안독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옛날만큼 작년만큼은 뭐 반의 반도 못 오죠. 그리고 뭐 나머지 기수들 이재용이도 작년에 이제 엄청나게 왔다가 전현주에 빠지고 나서 거의 톱 클래스를 이루다가 요즘은 아니잖아. 요즘은 누구예요? 준호하고 홍건이지. 거의 뭐 독땡 플레이들 아니야 얘네들. 50승은 신인들이 그냥 50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전현준이 후세잖아. 전현준이가 100승을 했다면 얘네들이 둘이서 100승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기수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항제대부하고 원당봉 이번에 자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져갈 수 있는 인기만은 당연히 12번 한라 영산입니다. 이 마필도 사실 지난번 경주 때 경기력을 끌어낸 건 마찬가지예요. 아쉽게 3착을 왔으니까. 제가 바로 이 마필을 놓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초반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이제 종반 탄력을 하강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63kg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정 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더라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2번 한라영에서는 지난번에 실패를 거울 삼아 한번 멋진 적중을 위한 메인 승부처에 꼭 안고 가야 되는 입상 가는 것 필수 안착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 말씀을 드렸죠. 1번 항제대부하고 12번 원당봉은 무조건 잘라야 되는 말이라고. 이 정도면 뭐 많이 가르쳐 드린 거 아닙니까? 자 다음은 이제 부산 5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 그러니까 제주교차 4경주하고 부산 5경주하고 다음 제주교차 6경주, 부산 6경주 요 4개가 부산 경마 준메인 메인이고 제주 경마 준메인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4개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산 5경주는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요 경주는 죽던 살던 간에 8번 마하볼트를 놓고 때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마하볼트. 뭐 큰 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이 준메인 승부처인데 아주 큰 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 이쿠야스도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8번 마하볼트 이제 김동영이가 타고 있는데, 요 마필은 이제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멋진 추임력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향상대 선행력을 끌어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8번 마하볼트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 무조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10번 임패션도 많이 팔려주기를 기대하는 경주인데, 어찌됐든 간에, 뭐 8번 마하볼트는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아까 이제 부산 5경주는 준메인 승부처로서 단통이에요. 중매당 단통. 이렇게 노리고, 제주교차 4경주는 받칠지 어떻게 할지 저 지금 생각이 있거든요. 대가리로 놓지. 근데 이제 3마리를 까고 가니까 여기는 뭐 작심 배당이죠. 얘가 A급으로 들어가야죠.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누가 팔릴까요? 신호골이 팔리려나? 박기영이 같아서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팔리려나? 명마탄생이 팔리려나? 시계탑이 팔리려나? 하여튼 뭐 누가 팔리든 상관이 없어요. 안개비가 좀 팔리고. 누가 팔리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시계탑은 가져갑니다. 아주 세게는 안 보지만 받치는 막권이라도 가져가야 됩니다. 최소한 이번 편성에선 정말 뚝심이나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보나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상으로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계탑은 조정 하강 가능성을 갖고는 있는 것이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는 가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요 경주도 아주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중배당 정도가 가능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누구를 가져갈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 불안해. 인기마도 불안하고 다 뭔가가 하나씩 불안한 구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부 의지를 보여줄지도 좀 염려가 되고 조금씩은 다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충마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번 영광의 신화는 팔릴 것 같은데 19조 김영관 마마의 마필에서 팔릴 것 같은데 능력이 2%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요. 자, 그런데 이 19조 마막은 원래 이렇게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능력을 그냥 확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마막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번 영광의 신화가 팔린다면 땡큐예요. 저는 이놈은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하는 마필이지 대가리나 뭐 이렇게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아니거든. 근데 만약에 초화가 팔릴 수도 있거든. 일본 초화가 팔리는데 이제 마방 자체가 장세한 마방이라서 어느 정도 팔릴지 현명이가 탔기 때문에 당연히 팔릴 것 같은데 훈련도 나쁘지가 않아서. 그런데
예, 영광의 신화가 팔릴지 초화가 팔릴지 어쨌든 저는 5번 영광의 신화는 가자는 가는 마필인데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해서 이번 중배당 단통의 메인 승부처에 한번 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주교차 4경주가 제주경마 메인, 또 부산 5경주가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제주교차 6경주가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부산제 6경주가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메인이었습니다. 4개 승부처에서 5사마리를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입니다. 요즘 부산경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청해마가 엄청 와요. 야, 사실 제가 부산경마 초창기 때부터 예상을 시작해가지고 신앙 중계를 그때 기독교 방송에서 경마, 그러니까 마사에서 그건 신앙 중계를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했다고. 왜냐면 예상 방송보다 신앙 방송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때는 거의 뭐 엄청나게 경마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만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검빛에 가면은 뭐 라이브 방송 같으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있다고. 그럴 때 제가 신앙 중계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 청해마가 이렇게까지 많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요 근래에 엄청나게 입상을 하더라고. 독구다이 청해마도 그냥 계속 들어오더라고. 야,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경마를 이렇게 오래 했어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특히 부산 경마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6번 킹더 그레이가 이편성에서 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거의 충막감으로 팔릴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일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킹더그레이가 능력상으로는 거의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입상에 성공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킹더그레이는 뭐 대가리급 능력이고 당연히 뭐 여기서 배당을 노린다면 배당은 아니고 4번이 기막힌 선택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기막힌 선택은 꼭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가장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4번 하려한 남성입니다. 이편성 자체도 지금 8경주 자체도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3번 월드킥이라든지 2번 골드라인이라든지 7번 퍼스트킹이라든지 1번 천중앙이라든지 다 고만고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두권의 마필들이 아주 강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다면 편성상으로 봤을 때 가장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4번 하리아 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600거리를 맞이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놈은 4번 하리아 남성이다. 왜? 고만고만한 선두권의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아주 빠르게 레이스를 끌기가 힘들거든. 그렇다면 정말 뚝심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4번이 가장 유리한 마필이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선 놓고 때리는 마필은 4번 하리아 남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9경주입니다. 배당만은 일부 아리송입니다. 배당만은 일부 아리송이기 때문에 아리송은 꼭 가져가셔야 되는 마필이고 호송지벽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죠. 어차피 이번 편성도 선두권이 세다기보다는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 4번 호송지벽 같은 마필은 사실 1800에 5번 호송지벽 같은 마필은 18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워낙에 이제 추임력이 우수하니까 늘어난 거니까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5번 호송지벽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일부 아리송은 배당권 전력으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비트브레이드라는 마필이 지금 5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장기 휴양마죠. 548kg대로 체중이 좀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휴양 이전보다. 하지만 이제 재검시 초반 빠른 선행력을 보이며 선행을 나선 뒤
종반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다. 자, 딸랑딸랑이 타고 있네요. 체시대가 19조 만피를 타고 있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이 타고 있으니까 뭐 초반 강공을 때리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 9번 월드러브, 4번 레이디 유아, 레디앤 유아, 또 11번 신용고수,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들인데 아무래도 7시대를 넘어가지 않을 놈들만 골라서 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비트브레이드가 초반부터 댕추라이 나간 뒤 공백기는 갖고 있지만 상태가 좋아서 선행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상태가 좋아서 선행을 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외곽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가 없고, 또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만한 기술들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비트블레이드가 이번에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했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번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비트블레이드는 꼭 누리셔야 된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경마방송, 자,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경마는, 부산경마는 다적중, 제주경마는 중배당 내지 고배당 적중 기대하면서, 자, 멋진 대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